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또 제가 얘기하면 야 너는 맨날 희망으로만 돌리냐 너무 나이브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지켜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지금 윤석열 씨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자기가 대선 후보로 밀었던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본인이 따로 불러가지고 너 대선 출마해라. 사실 그래서 부추겨서 좀 나간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뭐라고 말했든 어쨌든 바깥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이면 그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힘을 실어줬나 보다라는 느낌을 그 지지층에게는 심어주는 거고 그러면은 나경원 씨가 이번에 4강에는 들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4강에도 못 들었어요. 안철수보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자신의 끈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데다가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막 밀고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고 윤석열 지지층이 없어졌고 또 파면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또 하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또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손절시키는 지금 분위기가 오다 보니까 거의 좀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기자들은 한덕수는 무조건 출마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까? 나온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나오지 않으면 오늘 거기 평택을 왜 갑니까? 군부대를. 평택을 가갖고 자기 관등 성명을 왜 댑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선에 이미 나와 무대에 올려져 있는 거고 근데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보수 언론도 낮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나오는 것보다 약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은 지금 이제 뭐 주변에 요청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총리실도 지금 기류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 나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못 나온다고는 입장이 더 많아졌다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본인은 난가병 나오고 싶어 하죠. 난가병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미국의 좀 트럼프가 자기를 조금 지지해주는 모양새를 비춰주기 원해서 매국적 행위를 지금 하면서 관세 뭐 방위비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 이제 협상하고 나면 만약에 잘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이제 달려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취지까지 주장하니까 잘 됐다. 그럼 비행기 타는 순간 탄핵을 시켜버려라. 그러면 자기가 그 순간에 이거 못 하잖아요. 사퇴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며칠의 이제 시간이 지금 비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탄핵 안까지 직무정지 시킨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셈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박지원 의원님 말에 의하면 너무너무 이 김건희 씨보다 더 상위에 있는 무속 추종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것들 예전에 이제 이분이 미술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미술. 예전에 인터뷰한 것들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심취가 있냐면 자기는 사람 얼굴은 안 그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관상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은 안 그린다는 거고 제가 엊그저께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유선희 기자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 취재를 했었답니다. 거기가 이제 미술 고가거래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사준 거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는데 앉자마자 우리가 만나면 보통 저는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라. 내가 기자님 관상을 봐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손을 내밀어봐라. 난 손금도 본다. 하고 본인이 수양딸 삼고 싶다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양딸 삼는다는 것도 굉장히 좀 무속적 유선희 기자한테? 네. 처음 만나. 네, 처음 만난 기자한테 그러면서 이런 연애 운이라든지 이런 얘기 줄줄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무총리 후보의 배우자가 처음 만난 기자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얼마나 심취해 있는가 이걸 좀 드러내는 얘기고, 제가 이거는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됐으니까 그냥 이도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저연차일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그 인터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덕수가 공무원으로 지금 건국 이래 녹을 제일 오래 먹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분이 과장되고 국장 될 때는 승진해서 번번이 동기들한테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점을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점만 보러 가면 그렇게 다 된다고? 60 이후에 간운이 터진다. 60 이후에? 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본인이 그게 심리 테라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말하자면 관가에 있는 공무원들이랑 이제 기자들이랑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미 이분이 관운이 터졌을 때죠. 근데 그 얘기를
이 한덕수 지금 총리의 부인이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로 자기가 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과장국장 떨어졌을, 그러니까 승진해서 물 먹었을 때 전보로 다녔다.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제가 그 부인에 대해서 좀 이제 들은 게 제 이제 우리 회사의 그 대표로 모시는 박찬종 대표 변호사님이 이제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고 선배거든요. 네네. 이건 이제 한덕수 총리도 잘 알고 한덕수 총리의 가장 친한 경기고 또 서울대 친구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 부인하고 소개시켜 준 사람이 경기고 또 서울대 경제학과 2년 선배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 우리 저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이 그 최 여사가 젊을 때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대요. 명리학 이런데. 맞아요. 그런 이유가 그분도 서울대 또 서양학과 나오고 배운 사람인데 왜 그런 데 많이 빠졌을까? 그분 친정 집안이 박정희 대통령 때 굉장히 잘 나갔던 건설회사예요. 그 경부고속도로 짓고할 때에 그때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던 굉장히 이름이 있는 건설회사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야 되는데 1970년대 초반에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폭삭망했대.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사업하는 분들 또 그 가족들은 또 그런데 많이 심취하거든. 그때부터 굉장히 거기에 많이 빠졌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 무속과 관련해서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간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 지금 진절머리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 진절머리다. 저도 무속 관련 취재를 좀 하다가 이제 탄핵도 됐고 그만해야겠다 이거가 사실 했는데 지금 법조 기자들은 법사폰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가 들고 다니던 건진 폰에, 법사. 법사가 들고 다니던 폰에서 왜 정권 실세 이름이 나오고 법사 집에서 왜 대통령이 된 지 4월 만에 발행된 신권이 띠지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는데 나오면 저는 본물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왜냐면 본인 입으로 인터뷰를 할 때 무속 얘기를 주요하게 하는 정도의 사람인데, 그러면 저는 이거를 견딜 수 있겠는가. 이게 국민적 불쾌지수만 끝까지 높이고 결국 본인 초라한 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는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분이 50년 넘게 공무원밥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